스튜디오에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100명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외 유입 확진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1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전날 대비해서 101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정도에 이르는 52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확진이어서 이 수도권의 사회 감염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를 접하셨겠지만 만민중앙교회와 의정부 성모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확산이 우려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해외 유입이 지금 큰 문제인데요. 1일 확진자 101명 중에서 42명이 해외 유입 환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미국하고 유럽에서 코로나 환자가 한참 증가하던 지난 2주간을 기준으로 하면 국내 코로나 환자의 35%가 해외 유입이라고 하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일자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귀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는데요. 일단 이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뭐 국경 봉쇄라든지 이런 강력한 뭐 차단 조치 이런 건 하지 않았고 지금도 뭐 또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심각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도 지금 심각하고 이런 곳에서는 지금 뭐 문을 닫고 나라 자체가 이제 문을 닫고 이동을 막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 나라에 나가 있는 이 선교사들 안전 그리고 사역 이런 것들에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나라별 상황이 어떤지도 좀 브리핑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난 1일 기준으로 외교부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는데요. 좀 포괄적으로 이동금지, 입국금지, 뭐 국경봉쇄 이렇게 된 나라는 165개국에 달합니다. 나라마다 경중이 다르고요. 그 나라 안에서도 시도, 뭐 주 자치주별로 좀 다르고 우리나라도 뭐 대구 출신만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가면 못 들어오고 이제는 들어오면 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팔 같은 경우는 한국인은 아예 입국이 금지됐고요. 또 한국을 경유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상 국제선 항공기 자체가 운행이 중단이 됐고요.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 태국의 경우는 4월 30일까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하늘길, 바닷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는 한국을 비롯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나라만 통제하다가 지난 1일부로 국제선 항공 운항을 전면 중단을 했고요.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해외 유입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모든 내외국 입국을 금지했고요. 파라과이도 4월 12일까지 국경이 봉쇄돼서 외국인이 들어가고 나갈 수 없는데요. 그나마 남미 중에서 멕시코가 좀 나은 편이라 남미 선교사들이 멕시코시티로 이동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해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진 상황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혹여라도 이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 자체도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지 현지에 그냥 머물러야 하는지 너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선교 전문가들은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지금은 거의 전 세계의 통로가 막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오면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KWMA도 지난달 20일경에 회원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들의 공문을 발송하고 현지에서 선교사들의 철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입국이 어려워진 것이 주된 이유지만 사실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선교지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선교사가 사역지를 비워둘 경우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WMA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현장에서 현지인들과 함께하면서 사역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다만 인원이 동원되는 사역은 좀 자제하고 방역을 통해서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뭐 그 사역지에 남기로 한 이 선교사들 뭐 현지에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다면야 좋겠습니다만 사실 뭐 집회를 하기 어려운 것 이런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 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코로나19가 걱정되지 않는 나라는 이제 전 세계 어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감염에 대한 우려로 외출을 통제받고 있는 그 선교지들은 한국이나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종교 활동이 중단돼서 성도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 학교나 복지단체 등의 기관 사역에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인은 아예 태국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인데도 들어오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까지 성도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급식소 같은 곳은 운영이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거리 두기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독교 기반이 약한 국가에서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을 관리할지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국 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우리 안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선교지에 보내는 후원금 감소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 상황이 어려워지면 선교지부터 줄인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교회 상황에 따라서 제일 처음 이 선교사들이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선교지 현지는 사재기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니까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지를 줄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에 남아서 이제 선교지를 지키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출국 명령이나 사역 중단 같은 이유로 귀국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머무를 곳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요.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인 거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는 기간 동안 보통 선교관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장기 체류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확산된 국가로부터 입국했을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 세계선교협의회가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KWMA 독립연대기구인 한국국제재난구호산업추진위원회는요. 발빠르게 선교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강화도에 마련했습니다. 교육사업을 하는 원아트홀딩스가 제공한 4층짜리 건물이고요.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이 쉼터 입소를 희망할 경우 공항에서 숙소까지 픽업을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좀 맡아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귀국한 선교사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른 장소에 경유하지 않고 곧장 들어오게 했는데요. 내부에서도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지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선교지의 사역이 위축되는 일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